한도연은 30해가 넘도록 소방관으로 살아왔다.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며 뛰어들었고 기적처럼 사람을 구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를 잃은 적도 있었다. 불길은 언제나 두려웠으나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또 늦었네요. 아내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에서 맞이했다. 도연이 집에 돌아오면 늘 듣는 말이었다. 그는 변명할 생각도 없었다. 화재 현장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동료들과 뒷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정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빠는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고 하잖아. 아들 재민이 중학생이었을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부터 재민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마주 앉아도 서로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도연의 용기를 칭찬했다.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들, 시에서 받은 표창장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갔다. 아내는 늘 늦은 귀가와 무심한 태도에 지쳐 있었고 아들과의 대화도 끊기다시피 했다. 도연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차가운 벽과 침묵이 가득한 곳이었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었다. 화재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했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 하지만 집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은퇴를 앞둔 어느 날, 그는 홀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 불길 속에서는 늘 분명한 임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불도, 어떤 구조 요청도 없었다. 이제 뭘 하고 살지. 도연은 빈 소방서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했다. 30년간 입었던 제복을 벗으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었다. 한도연이라는 사람은 소방관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소방관으로서의 명예와 책임을 내려놓은 뒤 남은 삶이 그에게 무엇을 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불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타지 않는 고요한 일상이었다. 은퇴 후 한도연은 서울을 떠나 작은 소도시로 내려왔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30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며 살아온 그에게 익명성은 새로운 해방이었다. 더 이상 영웅 소방관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곳. 그는 시내 한복판에 오래된 2층 건물을 발견했다. 몇 달간 손수벽을 칠하고 바닥을 다시 깔며 오래된 배관을 교체했다. 망치질과 사포질에 익숙하지 않은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묘하게 만족스러웠다. 화재 현장에서는 늘 무너진 것들만 봤는데 이제는 스스로 무언가를 세워가고 있었다. 작은 카페 쉼표가 문을 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원두를 갈고 직접 내린 커피향이 공간을 채우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화로웠다. 불길과 사이렌, 무전기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차분한 재즈와 잔잔한 대화가 흘렀다. 사장님, 오늘 커피 정말 맛있네요. 단골 할머니의 한마디에도 도연은 작은 기쁨을 느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 고요는 늘 불완전했다.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면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내 미영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며 차갑게 전화를 끊었고 아들 재민도 바쁜 변호사 생활을 핑계로 연락을 피했다. 잘 지내세요? 가끔 안부를 묻는 도연에게 미영은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성의 없는 대답만 했다. 재민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도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마치며 가족과 함께했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재민이 어렸을 때 아빠 멋있어. 라며 소방관 복장을 따라 하던 모습. 미영이 웃으며 우리 영웅 남편. 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다. 불길 속에서는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저녁과 자신만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는 카페의 문을 닫고 난 뒤 오래도록 불 꺼진 공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빈 의자들이 그에게 답하지 않았다. 카페 맞은편의 갤러리가 새로 문을 열었다. 며칠 동안 페인트 칠하는 소음이 들리더니 어느 날 서연 갤러리라는 간판이 걸렸다. 주인은 젊은 화가 박서연이었다. 처음 본 서연은 물감이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는 붓을 들고 있었다. 첫인상은 다소 엉뚱하고 산만했다. 갤러리 문 앞에서 열쇠를 찾느라 가방을 뒤지작거리거나 그림을 옮기다가 머뭇들일 뻔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림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집중력이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몰입하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렸다. 비를 피해 들어온 서연은 도연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도연은 조심스레 대화를 건넸다. 갤러리 운영하시는 거죠. 그림은 어떤 걸 그리세요? 예상과 달리 서연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신의 불안과 실패담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사실 잘 안 팔려요. 사람들은 제 그림이 너무 어둡다고 하거든요. 요즘엔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서요. 도연은 낯선 솔직함에 당황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다니. 하지만 오히려 그 솔직함이 마음속 굳은 벽을 흔들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자신의 외로움과 비슷한 것이 느껴졌다. 저도 비슷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새로 시작한 일인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고요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했다. 서연은 때때로 그림을 들고 와 카페 구석에 앉아 스케치를 했다. 가끔 아저씨, 이거 어때요? 라며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커피 맛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카페에 어울릴 음악을 고르는데 열중했다. 서연이 좋아할 만한 디저트 메뉴도 생각해보곤 했다. 오늘 커피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도연은 괜히 기뻤다. 삶에 다시 불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30년 만에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빛이 어떤 파장을 부를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저 멀리 서울에서는 아직 차가운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과 도연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그녀는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하루를 보냈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요?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자유로운 언행이 무겁던 마음을 가볍게 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단골 손님들도 도연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예리하게 눈치챈 사람은 아들 한재민이었다. 주말에 카페를 찾은 재민은 아버지와 서연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변호사로서 늘 논리와 원칙으로 살아온 재민은 아버지가 서연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곱게 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명확한 잣대가 있었다. 가정을 지키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여자가 뭐길래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재민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도연은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고 답했지만 재민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며칠 후 재민은 어머니의 진한 상처를 들추며 아버지를 몰아세웠다. 엄마가 어떤 삶을 견뎌왔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소방서에만 매달려 있을 때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한마디 불평 없이 견디셨고요.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지금 또 상처 주실 겁니까? 이번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텐데요.
날 선말들이 식탁 위를 가르며 집안은 점점 냉랭해졌다. 도연은 변명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무엇을 말해도 아들의 분노만 키울 것 같았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도망가세요. 재민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아들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도연은 단지 새로운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인데 그 숨결마저 죄가 되어 돌아오는 듯했다. 서연을 떠올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가족 앞에 서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제가 문제인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도연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균열은 이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의무와 새로 찾은 행복 사이에서 도연은 갈등하고 있었다. 도연의 카페는 여전히 잔잔한 재즈와 내린 커피 향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손님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지만 도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요. 재민의 전화 목소리는 냉정했다. 변호사 사무소 동료들과 상의해봤는데 카페 운영권 문제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재민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법적 수단까지 거론하며 아버지를 압박했다. 카페가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점, 어머니의 권리, 재산 분할까지 차례로 언급하며 도연을 몰아세웠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어머니와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재민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다. 도연은 서연과의 만남이 이토록 큰 폭풍을 부를 줄 몰랐다. 그저 조용한 소도시에서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무슨 일이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도연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서연은 쉽게 속지 않았다. 그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가장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버릴 수 없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작은 행복마저 포기해야 하는 건가? 낮에는 손님들에게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맛있는 커피 드릴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다. 밤이면 빈 카페를 홀로 지키며 깊은 고독에 잠겼다. 의자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으며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서연의 자유로운 웃음과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어느 날 밤,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과 지친 눈빛이 보였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는 점점 더 선택의 기로로 몰렸다. 어느 길을 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다. 가족을 선택하면 서연을 선택하면 가족이 아파할 것이었다. 도연은 알았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흔들리는 경계 위에서 그는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연은 며칠간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 어느 조용한 오후, 서연이 평소처럼 카페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서연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카페 한쪽으로 서연을 불렀다. 서연은 붓을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올 것을 직감했다. 미안하지만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추궁하거나 따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저씨도 힘드셨겠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저 때문에 복잡해지신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녀는 조용히 그림 도구들을 정리하며 일어났다. 그동안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후 도연은 재민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다. 서울까지 올라가 아들과 마주 앉은 도연은 진심을 털어놓았다. 재민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도, 이번 일로 너와 엄마를 힘들게 한 것도. 재민은 처음엔 냉랭한 표정을 유지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내 선택이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서로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30년간 소방관으로만 살았던 아버지가 뒤늦게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찾았던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재민은 처음엔 불만을 터뜨렸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혼자 견뎌온 엄마 마음은요?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과 후회 어린 눈빛을 보며 재민은 잠시 침묵했다. 오랜 시간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도 힘드셨구나. 그 짧은 말 속에 오해와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도연은 느꼈다. 이후 도연은 서연과의 인연을 마음 깊이 담아두고 가족과의 시간을 회복하며 조용히 카페를 운영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씩 다시 가까워져 갔다. 도연은 깨달았다. 인생의 불길과 마주하듯 인간관계도 타협과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을. 카페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오래전 잃어버린 평온과 소소한 행복이 천천히 찾아왔다.